지금부터 고교학점제 성과 발표회 2부 분과별 주제토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 중에는 스피커는 꺼주시면 좋겠고요. 카메라는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주제로 하는 이분과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서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학교 사례를 발표해 주실 두 분 선생님과 이후 본 분과 부사회자로 주제 관련 토의를 진행해 주실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했는데?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강서고등학교 교사 남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례고등학교 교사 이원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회자를 맡은 능주고등학교 정선호입니다. 주사회자이신 서지영 박사님을 도와서 주제토의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2분과 주제 토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선생님의 사례 발표를 듣고 이후에 두 선생님의 사례와 또 진로 학업 설계 지도라는 본과의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 중이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두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내용들이나 본 분과 주제와 관련해서 채팅창을 활용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여 토의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관한 고교 학점제 운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궁금점들이나 아이디어들 또 서로 고민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활발한 질문과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 발표자, 참석자 모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다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 관한 우수 사례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부산 강서고등학교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운영 사례 성장을 향해 모든 꿈을 펼쳐가는 부산 강서고입니다. 발표해 주실 부산 강서고 남윤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은 소개받은 부산 강서고등학교 남윤정입니다. 오늘 제가 사례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부산 강서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모든 학생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진로 학업 설계 지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산 강서고등학교 경우는 부산의 낙동강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2021학년도 연구학교로 지정되었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사례는 2차년도 연구학교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고교 학점제 정의에서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학생에게 맞는 진로 학업 설계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요한 특징 3가지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진로 진학에 대한 꿈을 키우는 진로 디자인 학기제 운영, 두 번째는 교과 및 창체 연계를 통한 진로 학업 설계 지도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로 학업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계입니다. 우선 이 상세한 운영 사례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학교 연구학교의 3가지 연구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앞으로 말씀드리는 사례를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 3년간의 연구학교 운영의 테마를 각각 나눔, 성장, 이룸 이렇게 초점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2차년도에는 바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하여 꿈성장, 배움성장, 역량성장이라고 3가지 실천 과제를 이렇게 크게 테마를 잡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례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마 이 꿈 성장에 관련된 부분이 될 텐데요. 하지만 이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이제 하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마 배움 성장이나 역량 성장에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좀 관련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위해서 저희 학교는 우선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는데요. 그 학교라는 교육 공동체에 이 문화의 혁신이 없이는 이 교육과정 이수 지도를 효율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1차년도 연구 결과로 그런 어떤 결과로 이끌어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업무 분장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만이 이 상호 협력하고 배우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이 업무 분장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이 업무 분장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한 결과가 바로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학점제 운영부라든지 수업혁신부라든지 이런 이제 부서들이 다른 기타의 모든 다른 부서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분장을 이렇게 조직을 했다는 점이 이제 좀 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학점제 운영부가 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갔고, 교수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수업혁신부, 그리고 진로 및 학습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진로진학지원부와 학년부에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로 학업 설계 지도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또 저희 학교의 이제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어떤 집중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부서 편성이라든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교육과정 전담 지원 부서 체계를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또 교육과정위원회는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실현을 토대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구성과 주요 업무로 저희가 개편을 하였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은 이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위해서 진로 디자인 학기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특징 하나하나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진로 진학에 대한 꿈을 키우는 진로 디자인 학기제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로 디자인 학기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진로 진학 지원부를 중심으로 이제 학년부와 공동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은 아마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특강부터 시작해서 검사, 결과 해석, 또 창업 캠프라든지 학과나 직업 탐색의 날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이제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탐색할 시간, 고민할 시간, 또 선택할 시간 이런 기회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요. 특히 특강의 경우에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저희는 이제 최근의 흐름에 발맞춰서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겠다. 여기에 많은 이제 신경을 써서 이런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그 교육 공동체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고교 학점제라든지 또 과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또 진로 교육이나 진학 지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좀 노하우를 익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학부모 진로 진학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는데요. 고교 학점제에 기반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뭐 미래에 대한 진로나 진학에 관련된 전략 등
그런 것들도 좀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 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또 자녀와 공감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진로 진학을 학부모님들도 상담을 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까, 이런 자녀와의 공감 대화법을 뭐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학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진로 진학 지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인 교과 및 창체 연계를 통한 진로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주로 수업 혁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로 진학 지원부와 함께 협력하여서 진행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1학년 공통 과목에서 진로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교과 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상설 수업 결과물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연계에서 활동한 것을 또 상설 전시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장을 열어봤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워크북을 학기 초에 미리 다 배부를 하고, 진로 NI 뉴스 기사를 통해서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그것을 워크북에 꼼꼼히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교과 시간, 창체 시간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여서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꿈을 이렇게 도화지에 막 그려보는, 미래를 펼쳐보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왔고, 커리어 포트폴리오라는 꿈 키움 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는데요. 이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이제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서 1학년 진로 시간을 통해서 진로 선생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지를 지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뭐 1학년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학년까지 꾸준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학년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의 이미지가 바로 2023학년도 이제 저희 이제 신입생들이 받게 될 그 커리어 포트폴리오의 이제 표지인데요. 이런 표지 디자인도 학생들이 실제로 디자인을 해서 공모전을 거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주도적으로 이런 진로 학업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행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또 저희의 효율적인 운영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교과 창체를 연계한 진로 학업 설계 활동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멋진 무대를 또 저희가 마련해 보았는데요. 꿈 키움 페스티벌이라고 저희가 행사의 이름을 한번 붙여 보았고, 진로 수업 시간을 통해서 1학년 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이 어떻게 성장했고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발표하는 예선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선을 통해서 모두가 발표를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 본선 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본선 대회에서 전교생과 함께 또 저희가 학점제형으로 구성된 홈베이스 공간에, 저희 학교는 한 학년에 14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옹기종기 홈베이스에 모여서 이 발표를 들으면서 진로 탐색에 대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있구나, 좀 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또 저 친구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 진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발표하는 학생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저렇게 우리도 이 학생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서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 진로 학업의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학점제 운영부, 제가 속한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한 내용들입니다.
학생들이 이 과목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로 탐색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육 과정에 대한 문해력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정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지를 이제 사전에 배부를 해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였고요. 또 사실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 선택을 할 때 뭐 굉장히 지켜야 될 조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뭐 필수 이수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교에서 추천하는 뭐 이런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이제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사전 점검 사항으로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안내서에 다 함께 이 연습지 이런 점검 사항 양식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개별적으로 하였고요. 이 안내서에는 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과목이 어떤 종류로 분류되어 있고 또 과목별로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아직까지 진로가 고민인 학생들은 계열별로 우리가 어떤 과목을 추천하는지 등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이 안내서에 포함시켜서 배부를 하였고 이 안내서를 배부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실시하였던 이 프로그램이 바로 교육과정 주간 및 교육과정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4월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6월 중에 교육과정 1차 선택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과정과 이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디자인 공모전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강했던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안내 자료 제작 공모전 이런 것도 실시를 하였고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학생들이 제작한 안내 자료를 상설 전시를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앰베서더 뭐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학생 지원단을 선발을 했는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 교육과정 주간과 페스티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 기간 동안 학부모님들도 상설로 어떤 1대1 상담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저희 부서에서 진학 진로 지도 교육부와 이렇게 협력하여서 과정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과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과별로 수업 시간을 통해서 혹은 학생이 요청을 할 때 상설로 1대1이나 집단적으로 그룹 상담을 통해서 이제 교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하였고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배부했던 다양한 그 안내서에 학생들이 꼼꼼히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 교육과정 페스티벌이라는 이 행사에 참여를 하였고요. 이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바로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사에게 물어보기 어려운 질문들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정말로 이 과목을 수강해봤던 선배들에게 생생하게 어떤 조언이나 경험에 대한 공유를 듣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피드백을 저희에게 해주었고요. 또 상설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교과서를 또 한번 보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제 과목 선택의 최종 결정을 하는 데까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던 이 선배들과 함께하는 상담,
뭐 학부모와의 상담, 또 교사와의 상담, 물론 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육과정 주간 행사와 페스티벌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큰 행사였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사진들 속에 학생들의 모습도 많지만 정말 곳곳에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안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자 맡은 바 역할을 정말 1인 1역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이 된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교장, 교감 선생님도 굉장히 묵묵히 저희를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게 행사가 또 다른 이전의 연구학교들의 사례를 보니까 행사가 뭐 일회성으로 그치면은 이제 별로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교육과정 점검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또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배부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이 교육과정 문해력을 좀 높이고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잘 말씀을 드렸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모든 학생이 이렇게 꿈을 꾸지만 정말 잠들지 않는 그런 수업이 혁신되는 이런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또 내년에도 또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학교들의 사례를 또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배워보고 또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부산 강서고등학교 남윤종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강서고 진로 학업 설계 지도는 보신 대로 진로 디자인 학기 운영과 교과 및 창체 연계를 통한 역량 강화, 또 진로 학업의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계로 학점제를 운영하는 여러 학교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순서로서 전남 구례고등학교의 진로 학업 설계 지도 운영 사례를 교과 플러스 진로 탐구 융합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해 주실 구례고 이원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고등학교 교육과정 부장 교사 이원경입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저희 학교의 교과 진로 탐구 융합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 성과 발표회나 어떤 나눔 발표를 보면 제가 들어도 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을 일단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학교 전경인데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소개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그램들 한 3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와 앞으로 저희 학교의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사진의 뒤에 보이는 산이 지리산이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이따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구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TV 프로그램에도 좀 나왔는데 윤스테이라는 프로그램, 그 구례 쌍산제라는 고택에서 촬영을 했고요. 이 자연스럽게라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 힐링의 느낌으로 촬영이 됐고요.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가 이 사성암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어떤 사진이냐면 2년 6개월 전에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구례에 이렇게 큰 물난리가 수해가 나서 구례의 한 절반 정도가 잠겼는데요. 지금은 물론 물이 다 빠지긴 했지만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국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구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지도에 보니까 구례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구례 자랑을 잠깐 할까 합니다. 이거 화엄사고요. 그 다음에 노고단 사진입니다. 피아골 단풍, 그 다음에 삼진강 벚꽃. 약간 눈 힐링이 되고 있으신가요? 네, 산수유 마을이고요. 여기 귀여운 반달곰들이 있습니다. 그 생태탐방원 사이트에 가면 곰이 한 90장? 사진이 있는데 제가 그 5장을 선별했고요. PPT 만드는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사진 귀여운 거 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남 지도에 보시면 구례가 이제 동쪽 끝에 있고요. 구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제가 가져온 것은 그 학교 수를 한번 봐보시면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특성화고고 하나는
저희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례고등학교가 관내 유일한 일반고이기 때문에 어쩌면 좀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책임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 환경의 열악함을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사해 봤더니 226개의 시군 인구를 쭉 봤더니 저희가 216번째더라고요. 거의 끝에서 한 10번째 정도 될 정도로 인구가 부족합니다. 좀 적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좀 생산성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일단 소규모 학교인데 학급수가 12개이고요. 한 학년에 약 8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일반고를 진학을 했고, 아이들은 이제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 구례를 떠나겠죠. 그래서 떠나야 하는 학생들을 잘 떠나 보내줘야 하는 그 모순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례가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교과진로 탐구 융합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크게 세 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리산의 교육과정입니다. 아까 그 지리산 보셨죠? 그래서 지리산의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뭐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잘 운영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팀들을 잘 활용해서 교육과정 편제표도 수정을 해보고, 또 공동 교육과정이나 추가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집중 있게 조금 그 심혈을 기울인 게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보자,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그 2월에 보면은 저희가 새학년 준비기간, 뭐 신학기 집중기간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히 선생님들 새로 만나서 인사하고 인수인계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차게 활용해 볼까? 학생들을 위해서 2022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볼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처음 만난 선생님도 많고 그래서 어색했지만 이렇게 집단 토의도 해보고 결과물도 발표해보고 선생님들께서 주신 자료를 이렇게 공유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 새학년 준비 기간을 이렇게 알차게 한번 보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전남교육청의 꿈키움 캠퍼스를 활용한 생태와 환경 과목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 과목을 저희가 이제 개설부터 시작해서 운영, 뭐 결과, 피드백까지 제가 말씀드리려면 한 2박 3일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한 5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태와 환경 과목은 전문교과 1에 있고요. 과학 계열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과학 선생님들께서도 엄청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나 뭐 실습, 실험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기 중에 하는 것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교통이 좀 불편한 곳에 있고 또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에 하루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약 3박 4일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도움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남교육청의 도움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그 새학년 준비기간 여기 저희가 그 갔었던 지리산 생태탐방원을 잘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육과정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은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즘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중요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있고요. 특히 생태보건 관련해서 노고단을 좀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뭐 무농약, 유기농 이런 거 관련해서 자연드림 현장 체험 학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다른 그 문서에 있고요.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은 이 교육과정 운영 시간표만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개강사가 있는데 여기 앞에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개강사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마침 여기 오프라인 자리에 저희 꿈키운 캠퍼스 장학사님하고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집중해서 열심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반달곰, 아까 실제로 아이들이 보면서 체험하는 모습이고요. 지리산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식물이 있는지, 어떤 종들이 있는지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설명해 주신 분들은 탐방원에서 일하시는 주무관님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탐방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석박사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자원도 열심히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멋있습니다. 제가 멋있어서 가져갔고요. 이것은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노고단 등반을 하고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물론 실습, 체험, 현장 체험 물론 좋지만은 그 내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석박사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론 강의도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그 자연드림 가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라면 만드는 것인 곳 공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밖에서는 공장이 라면 공장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계란을 삶는 장면입니다.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날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자기들만의 프로젝트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저희가 그 TV에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9일에 다큐온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학생들의 인터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곰이 있고 여기 그 잘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접니다. 바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짤막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혹시 보고 싶으시면 12월 9일에 방영되었던 다큐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 활동을 했던 6개의 자료인데요. 제가 그 제목만 한번 말씀드리면 만연산을 국립공원으로 우리나라의 하천보건사업, 농법, 환경신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자율 주간에도 저희가 이제 구례를 좀 활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표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른 학교에도 똑같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고요. 2학기에는 저희가 이제 1학기하고 좀 다르게 여기 팀별 지도교사를 좀 배치했습니다. 저희도 작년 1학기에 처음 자율주간을 운영해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도교사를 배치해서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이 자율주간 운영할 때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요. 일단 한번 부딪혀보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음에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한번 1학기에 부딪혀보고 2학기에 좀 더 개선을 했고 아마 내년 1학기에는 좀 더 개선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례를 활용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학생들의 결론은 저희도 이제 진로 진학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 교육, 사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구례 문화재 견학 계획표를 이렇게 직접 만듭니다.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 교육의 효과를 주제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어떻게 하면은 구례에 있는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역사 교육과 함께 구례 동선을 짜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요. 구례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감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저도 구례에 감이 유명한지 애들 거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 사업이 유명하구나 했고 여기에 담기지 않았지만 아이들 예를 들어서 건축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구례가 아무래도 관광 자원이 좀 많이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펜션을 설계를 하는데 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건축을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없지만 그 내용을 또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구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딱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요. 작게 써져 있지만 표 오른쪽 위에 2022년 3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라는 내용입니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교육과정 부장을 그래도 몇 년 했지만 일회성이나 한 번 하고 끝나는 프로그램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그런 것들이 저희 구례 고등학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잘 나가는 회사나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그들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립학교로서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고 떠나고 그러면은 그 바뀌는 와중에도 구례 고등학교만의 시스템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선생님들이 떠나더라도 이 학교에는 그 시스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굴러가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통일된 지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시간에 진로 활동을 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발표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저희가 사실 소규모 학교이고 아까 구례의 현실을 보여드렸듯이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참 찾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저희가 진로 드림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안내합니다. 뭐 간호사도 있고 지역 경영인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뭐 작가도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운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사서 선생님과 함께 이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진로와 관련해서 독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까 고교학점제 관련 생태와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0명 학생들 제가 이렇게 PDF로 떠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느끼고 집에서 조금이라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환경 생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를 환경 생태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이제 자신의 고장인 아까 만연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도 진로를 환경 쪽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졌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태와 환경 과목을 운영하면서 저희 학교하고 지역사회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 과목을 듣고 정말 나도 진로를 생태나 환경 쪽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되게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 그래도 4점대 이상이 나올 만큼 만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제 아까 생태환경 과목을 운영하면서 사실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7월에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한 3월, 4월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 과정이 뭔지,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평가는 어떻게,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저희가 탐방원과 논의를 해야겠고, 사실 탐방원에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좋은 취지와 함께 되도록이면 현장 중심의 실천 활동을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수업 시간, 저는 수학교사입니다. 근데 제 수업 시간에는 펑펑 자고 엎드려 있고 그런 아이들이 여기 가서 눈을 뜨고 너무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살아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좀 밑바탕을 깔아줬다는 데에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그 면면을 도와주신 저희 학교, 교육청, 그 다음에 지역사회 탐방원에게도 엄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제 농어촌 진로체험 활동 인력풀을 좀 많이 활용하고 교사의 진로 지도 역량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간을 운영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미래형 수업 교실에 대비한 메타버스도 한번 활용해보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앉아서 있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원경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전남 구례고등학교는 지역사회가 가진 한계를 넘어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추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점제 운영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우수 실천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교육과정 자율 운영 주간 운영 등으로 과목과 진로를 연계한 탐구 활동이 많은 학교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경 선생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진로학업 설계 시도에 대한 두 학교의 사례를 들어본 이후 발표해 주신 두 선생님들께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오늘 분과 주제인 진로학업 설계 지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전남 능주고등학교 정선호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이어받은 능주고등학교 정선호입니다. 오늘 두 학교 사례 발표 여러 부분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담당자로서 굉장히 큰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발표를 시청하시는 여러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저희가 기획하고 운영했던 과정을 공유하고 또 나누면서 학교별, 우리 학교만의 특색에 맞는 진로, 학업 설계, 지도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 토의는 현장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와 관련하여서 질의가 있거나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표 순서를 부산 강서고 그리고 전남 구례고 순으로 진행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면 아직 많은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들었던 궁금증, 그리고 두 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지게 되었던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앉아 계시는 발표자 두 분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학교에서 시행해 왔었던 진로, 진학 상담과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생기게 된 진로 학업 설계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하시면서 말씀 줄 수 있는 특징을 한 점으로 꼭 집어서 답변을 주시면 업무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부산 강서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좀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진학이나 진로 상담이 예전에는 정말 뭐 너의 성적이 어떻고 점수가 어떻고 그런 쪽에만 이제 좀 집중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2022학년도에 이 고교학점제를 경험을 해보면서 저희 학교에 대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게 맞는 그런 어떤 진로 학업 설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앞서서 제가 사례 발표를 할 때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를 않았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은 광역시이긴 하지만 저희 학교는 또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소외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그런 환경 때문인지 학생들이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이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나 자신감이 좀 낮은 편이라는 게 좀 저희 학교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그 스왓 분석이라고 해서 강점, 약점, 그다음에 위기 그리고 또 기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그 스왓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 학생들이 이 자아 존중감이나 자신감이 좀 높아지면 이 진로 학업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나면 1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 집단 상담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자기 이해를 우선하고 자아 존중감을 좀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학습 코칭이라든지 이 학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주도성도 좀 향상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측면들을 좀 많이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리고 나서 이 진로 탐색이나 학업 설계 부분을 이제 좀 이어나간 그런 것이 지금 좀 차이점이기도 하고 또 저희 학교의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례고등학교 이원경입니다. 앞에 선생님 내용을 열심히 듣다가 제 생각을 잊어버렸는데 뭐였을까요? 저희가 이제 원래 진학 진로 지도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3학년 선생님들의 거의 전유물, 3학년 선생님들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뭐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고교학점제 이런 시행이 되면서 1, 2학년 선생님들도 이제 함께 진로 진학 지도에 더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고, 관내 유일한 일반고로서 저희가 이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아까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교육을 하면서도 좀 비유를 좀 좋아하는데,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강팀은,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강팀은 외부 FA만으로는 그 강팀으로 지속될 수 없거든요. 그때 성적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게 꾸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백업 선수들도 든든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부 선수들을 키워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도 뭐 1, 2학년 선생님, 백업 선생님이란 뜻은 아니고요. 진로 진학에 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외부 선생님들이 오셔서 컨설팅을 할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외부 선생님들 컨설팅을 배우면 외부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끼리도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진로 진학을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 학교 문화가 물론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외부 컨설팅이나 다른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배우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또 해주시고 그것들이 후배 교사들 그 다음에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교 특성이라고 하는 SWOT 분석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다음 교직원 모두가 협업해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시행했던 기존의 설계자 중심의 상담 기법에서 진로학업 설계를 출발선으로 해서 시작되는 사용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진 점이 가장 큰 장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리고 현장 질의 마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에서 진로 학업 설계 지도가 단순히 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과목 설계, 선택 등 설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목 선택으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답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강서고등학교의 사례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어떤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사례 발표에서 이미 좀 언급을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교사와 이 전체 학교 공동체가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게 핵심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뭐 어떤 커리어 포트폴리오의 디자인을 자신들이 디자인해서 공모전에 참가한다, 과목 안내를 할 수 있는 자료들 본인이 직접 뭐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이런 진로 탐색이 또 과목 연계로 연결되는데 많은 그 기폭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 지원단 운영할 때 저희가 이름표, 앰버서더 이름표를 따로 만들어주고 뭐 허리띠 같은 것도 저희가 제작을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지원단에 선발되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교사와 이 학생의 이런 감정적인 교류도 많았고, 또 그 지원단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의 이 교육과정 문해력이 높아졌다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페스티벌 운영을 할 때 상담 부스에 방문을 할 때 스티커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의 뭐 디자인도 학생들이 했는데 스티커를 뭐 모아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더니 학생들이 상담을 받으려면 질문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내가 뭐를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내가 이런 진로 활동을 했는데 뭐가 내가 질문이 있을까? 이제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이제 준비를 해서 선배나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상담을 받고 또 스티커를 모아서 상품도 받고
좀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이제 주도적으로 그냥 너네 이제 과목 선택해야 되니까 뭐 이게 숙제처럼 막 어려운 과제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다른 학생들, 선배들, 뭐 친구들 또 선생님이랑 막 같이 즐기면서 이제 내가 이런 진로 체험을 했고 또 이런 과목을 이제 앞으로 들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사실 학생들의 삶은 이제 앞으로도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제 진로나 이런 진로의 탐색은 사실 뭐 저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긴 어떤 여행에 즐길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리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 그래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례고등학교입니다.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학생 중심이고요. 학생을 열심히 잘 지도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 교사의 역량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교사의 역량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과 그 진로 진학 지도의 좀 연결성 그 저의 핵심은 사실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거나 뭐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운영하는 것은 모든 학교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은 그 진로 진학 지도, 과목 선택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문화가 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한 명 불러서 상담을 해보면 진로 선생님께서는 뭐 이 과목, 저 과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 과목, 그 과목, 요 과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물론 이제 다 비슷합니다. 매뉴얼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한데 그 미세한 차이가 아이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거든요. 대부분은 뭐 책자에 나와 있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고 뭐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미세한 부분들도 저희 선생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진로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저희 같은 이제 교육과정 담당 교사 이런 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과목 선택과 진로 진학으로 연결되는 그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그리고 어려운 숙제가 아닌 보람찬 진로 진학 탐색 여행의 길로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공유되고 정교하고 통일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 문화 조성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질의가 활성화되고 있어서 온라인의 질의를 먼저 확인해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고등학교 남윤정 선생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강서고등학교 창체, 진로, 나이스 활동 및 NIE 활동 및 죄송합니다. 워크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특히 꿈키움 일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진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쏙쏙들이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진로 NI 활동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 진로 선생님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실 정도로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책자도 보내드리고 또 저희 진로 선생님과 이제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그 NI 활동 워크북을 이제 봤을 때 실제로 최신 뉴스 기사를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런 직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느꼈고 이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탐색을 해보겠다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꿈키움 일지 같은 경우는 이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진로 시간에 하는 다양한 활동, 창체 시간에 하는 진로 탐색에 관련된 활동을 모두 모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검사 결과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뭐 지금 모든 학교들이
사료들이 이렇게 잘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검사 결과지를 주면 애들이 뭐 아무데나 이렇게 놔뒀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꿈키움 일지에 다양한 이제 어떤 학습지도 아마 있을 거고요. 진로 시간에 직접 활용하셨던 이런 학습지 및 진로 검사 결과부터 시작해서 또 집단 상담에 참여하고 나서 이제 나왔던 결과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일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이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이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내가 이런 진로 관련된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과목을 듣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커리어 포트폴리오처럼 모아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꿈키움 그 나눔 페스티벌에 발표한 내용도 이제 거기에 일부 뭐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스크립트까지 이렇게 모아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남윤정 선생님의 답변과 같이 부산 강서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의 구성과 그리고 업무 분장이 굉장히 명확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진 사례로서 학교에 이렇게 방문도 해보고 하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더욱더 연속적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례고등학교 이원경 선생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생태와 환경 과목 총 운영 기간, 시간, 단위, 평가, 여기서의 평가는 주체와 내용 등을 말씀드린다고 하네요. 담당 교사 등 굉장히 이 관련해서 교과와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만 운영을 하신 것인지까지도 한번 답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말씀드리려면 한 2박 3일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하신 분은 더 듣고 싶으시면 저랑 같이 이게 노고단 등반 한번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 생태환경 과목은 이제 제가 그 7월에 아까 방학 중에만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그 아까 나왔던 PPT에 그 그때는 2단위겠죠. 2단위 34시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과 이제 평가는 사실 얘가 방학 중에 운영되긴 해도 저희 정규 교육과정과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업 계획서도 작성을 다 했고요. 그다음 평가 계획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태탐방원의 주무관님들께서는 교육과정 내용도 잘 모르시고 뭐 평가 방법이나 뭐 수행평가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과학교사 선생님 네 분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교육과정 그 생태환경 과목에 교육과정 해설서를 펼쳐놓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탐방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구례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가야 되는 그곳에 또 연락을 했겠죠. 가서 미리 사전 답사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활동은 저희 선생님하고 그 주무관님하고 이렇게 같이 아이들을 평가를 했었고요. 그 내용은 그 평가 계획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그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교사는 이제 제가 그 교육과정 부장이고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업무를 주로 했었고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탐방원에서 석박사님들이 계시고 강의를 하시지만 그분들이 이제 교원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협력교사 선생님, 과학 선생님 두 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하면서 기록하고 도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받아서 작성을 하고 입력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후의 과정까지 궁금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모여서 지리단 노고단을 위한 교사 역량강화 연수에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또 연속적으로 들어와서요. 하나 또 드리고 가겠습니다. 강서고등학교 남윤정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업무 분장, TF팀, 운영 절차를 월별로 간단히, 이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기억이 나시는 부분들만 간략하게 전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업무 분장 과정에서 관리자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까지만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드릴 텐데요. 제가 2021년도에는 강서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 TF팀의 운영은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TF팀을 운영하셨던 분들을 만나시고 싶으시면 또 이렇게 저희 부산시 교육청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또 더 자세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업무 분장 TF팀이 운영된 것은 2021학년도에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하고 나서 이 교육과정부의 모든 업무가 몰리다 보니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각 부장님들께서 이제 부원들에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까, 즉 부원들끼리 일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가 모인 데서 이 그냥 일개 부원 교사가 큰 목소리를 내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장님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부서별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부장 회의를 통해서 이 업무 분장을 어떻게 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21학년도에 이제 부장을 맡아서 하셨던 분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신데 또 네, 그분이 또 현재 학교에 계시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많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월과 2월 사이에 TF팀 이전 교육과정 부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다양한 부서의 이제 부원들의 의견을 일단 부서 차원에서 모으신 다음 그것을 전체에서 하셨고요. 그 관리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것도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관리자도 아니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답변 중에 하나는 원래는 예를 들면 이제 이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진로 학업 설계 지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그리고 또 수업량 유연화 주간의 운영이라든지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업무들이 정말 한 사람에게 다 몰리는 경우도 이제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부사장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교는 이 업무부장 TF팀이 운영되고 나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즉 수업 혁신부에서 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그 수업량 유연화 주간을 운영을 하시고 저희 학점제 운영부서에서는 정말 핵심이 되는 이 교육과정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이제 또 저희 진로 진학부 선생님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연락 주시면 또 네, 저희는 뭐 우선 어디서 한번 모임을 해볼까요? 네.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를 참조하시면 업무를 진행하고 TF팀 운영 절차를 진행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토론을 종합해 볼 때 체계적인 학업 설계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들의 학생별 밀착 상담, 그리고 교육과정 담당자의 교육과정 편성, 그리고 진로 전담교사의 전문적인 상담까지 굉장히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의 협업이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교사들 간의 생각이 다양하고 교직관이 달라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결국 교육과정부 단독 업무로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산 강서고등학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길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일단 초반부터 업무의 분장을 좀 정말 업무가 너무 한 사람에게 과중되지 않도록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누려고 했던 그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분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또 저희는 살짝 개편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계획 단계에서 정말 많은 논의를 통해서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협력이 일어나려면 또, 글쎄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또 학점제 운영부라는 부서와 수업혁신부라는 부서가 같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저희끼리 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고, 이게 같은 공간에 또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깝다 보니 서로가 굉장히 예를 들면 교육과정 선생님과 평가 선생님이 굉장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았는데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수업혁신 부서의 기획 선생님, 수업 나눔 페스티벌을 준비하신다거나 수업량위원회 주간을 운영하신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바로 옆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또 저희가 또 진로 선생님과 같은 층에 또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거리와 또 이런 심리적인 거리 등을 좀 좁힐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업무 분장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이제 제가 관리자로서 어떤 그런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어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부장교사가 아니라 저는 지금 연구학교 담당 교사로 여기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어떤 그 수준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우리끼리의 어떤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이렇게 좀 하늘 일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도움된 것 같습니다. 구례고등학교입니다. 심리적 차이를 좀 좁힌 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그냥 저희 학교 이야기 함께 할까 합니다. 저는 교육과정 부장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잦은 회의가 있었고 어쩌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었는데 이것저것 사소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또 선생님들도 잘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좀 사석이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학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학교 규칙이나 학교 규정 또는 학교에 일어나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말 그대로 다양한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덧붙이자면은 제가 만약 관리자라면은 그 교육과정 부장에 그 성격 좋은 사람을 앉혀가지고 학년부장, 교무부장 이런 부장들,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 이런 분들과 좀 친하게 지낼 만한 그분을 앉히면은 학교가 돌아가는 데는 아주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마지막은 좀 농담이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학점제 기반 조성에서 중요한 부분은 협력적 문화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학교가 모두가 함께하는 협업을 통한 공존의 문화를 완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정해진 토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토의를 마치고 서재영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이었으면 하는데요. 정선호 선생님, 또 남윤정 선생님, 이용경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 학교에 대한 이제 사례 발표를 하면서 저희 학교에 대해서 다시금 또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이 구례고등학교의 굉장한 이 지리산과 연계된 이런 지역과 연계되면서 교과가 융합되는 이런 신비로운 이런 프로그램 저희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많이 배워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답변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드린 점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이제 그만큼 저희 학교가 업무 분장이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례고등학교 이원경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농담을 했는데요. 제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학생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 이런 자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텐데 저도 이 부산 강서고등학교 사례를 참고해서 학생 중심, 학생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능주고등학교 정선호입니다. 저도 오늘 이 진로학업 설계지도 부사회자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주제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협력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소주제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서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여기 계신 그 선생님들과 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뜻깊은 시간 좋은 분들과 자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토 2분과 진로학업 설계지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휴식 후 16시 10분부터는 토크 콘서트,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소통, 교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16시 5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